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선언할 당시 한국이 밝힌 최종 목표는 2030년 세계 7번째 항공산업 강국 진입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정부의 발언은 호언장담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자체 개발에 성공할 리도 없을 뿐더러 한국이 만든 전투기를 대체 누가 사겠냐며 비웃던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한국을 비웃던 이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죠. 작년 4월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오는 7월에는 첫 시험 비행을 준비 중인 KF-21 보람회가 이번에는 활주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장비의 조립과 도색까지 마친 KF-21이 예행 연습을 시작한 것이죠. 카이는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한 후 지상 활주로에서 저속, 고속주행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생산기지 내부에서 막바지 조립 중인 시제기의 모습을 살펴보니 뭔가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꼬리 날개마다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색과 흰색, 독수리 머리 문양, 검은색 바탕에 황금색 화살표 문양 등 시제기 6대 꼬리 날개 문양이 모두 다르고 동체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미관상의 이유로 다르게 도색한 것일까요? 카이 측에서는 위장 효과가 가장 뛰어난 조합을 선택하기 위해 시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이 KF-21을 수출할 나라를 미리 정해두고 그 나라의 국기와 유사한 색으로 전투기 꼬리 날개를 디자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듣고 보니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120대 생산에 8조 5천억 원이 책정된 KF-21의 최대 과제는 바로 해외 판매니까요. 대당 약 700억 원인 KF-21은 프랑스 라팔과 유로파이터의 타이푼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값싼 전투기를 대체할 경쟁력 있는 모델로 손꼽힙니다. CNN과 포브스, 해외 각종 군사 전문 매체는 KF-21이 미국의 F-35를 대체할 완벽한 모델이며 중국의 값싼 전투기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KF-21 보람회를 도입할 예상 국가로 손꼽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포브스의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터키가 1순위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터키는 미국의 F-16S 블록 70, 40대와 80대의 F-16 현대화 키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2017년 미국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S-400을 25억 달러에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터키의 S-400 구입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이롭게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1년 이상 터키의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와의 구매 계약에 S-400을 제3국에 팔거나 리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터키는 눈물을 머금고 미국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미국은 터키의 방위 산업체가 미국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F-35 개발 프로그램에서도 터키를 축출해버렸죠.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터키 내 미군 기지가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브로맨스 관계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잘 지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쪽 날개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터키 공군의 타격은 물론이고 터키 방산부에 미친 영향 또한 대단했습니다. 터키 방산부는 현재 700여 개의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사업 중에는 미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추진 중이던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미국의 라이선스가 수백 개나 필요한 경우도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키 공군이 당면한 과제인 F-16 전폭기의 유지 보수와 차세대 전폭기인 TFX 추진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군사동맹인 나토 회원국에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제재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성장세를 누렸던 터키의 방위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는데요.
미국의 제재에 단단히 뿔을 난 터키는 미국이 F-16 판매를 거부할 경우 러시아에 Su-35S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미국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의 적대국 대응법에 따라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터키가 유럽 국가에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도 각각의 이유를 들어 터키에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유럽 전투기는 그리펜 2뿐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제하고 나니 터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기자는 터키의 긴밀한 동맹국인 파키스탄의 JF-17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5세대 개발 계획이 있는 데다 오랜 동맹국이다 보니 JF-17을 도입할 가능성은 꽤 커 보이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외부 지원 없이는 자체 개발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터키와 파키스탄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중도 하차할 게 뻔했습니다. 그 다음 후보는 바로 중국의 J-10C입니다. 최근 파키스탄은 인도의 라팔 F-4R의 대응책으로 J-10C를 도입했는데요. 터키 또한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었죠. 물론 성능으로만 따지면 라팔이 낫지만 프랑스가 팔지 않으려 할 것이 뻔하니 아쉬운 대로 중국 전투기라도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온 겁니다. A사 레이더를 보유한 J-10C는 분명 Su-35보다는 진보한 모델이긴 하지만 이 또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와 미국이 중국제 전투기 도입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미국의 적대국 대응법이 나오기 전인 2010년대에 터키가 중국의 FD-2000 미사일을 구매하려고 하자 펄쩍 뛰며 말렸을 정도니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것 같습니다. 포브스 기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터키가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 보라매라고 설명합니다. 한국과 터키는 광범위한 방위 사업을 함께 추진한 적도 있을 정도로 신뢰가 깊으며 현재 터키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와 K2 흑표 또한 한국산이기 때문이죠. 나토와 미국 또한 한국의 방위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보니 한국과 터키 모두에게 긍정적인 계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KF-21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 개발된 전투기이니 30년 전에 개발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뛰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요. 러시아, 중국제 전투기와 달리 에임9 등의 미사일과도 호환된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는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가름이 난 상태고요. 기자는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 전투기 성능조차 흠잡을 것이 없다 보니 터키는 망설일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코멘트를 덧붙였는데요. 터키 외에도 대한민국이 여러 차례 퇴역 함정을 양도한 바 있으며 군사기술 지원까지 아낌없이 베푼 콜롬비아와 페루 등의 국가도 KF-21 도입 후보국으로 손꼽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전투기 꼬리날개색 조합을 살펴보니 앞서 말한 국가의 국기색과 묘하게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KF-21 보라매를 시작으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한국의 잠재력은 전 세계가 주목 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군사 전문가 아브라함 에잇은 한국 전투기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틸그룹 애널리스트 리차드 아블라피아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유기적인 방위 자산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고 평하는 등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멋지게 하늘을 날아오를 KF-21을 볼 날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